설교를 해체 분석하는 방법. 네,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일단은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냐면은 이제 설교자를 꿈꾸는 사람들, 그러니까 뭐 신학생, 목회자를 위한 글이에요. 그게 되겠죠. 이 사람들은 나중에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설교를 해체 분석해야 돼요. 근데 설교를 해체 분석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문제거든요. 어떤 학문을 배우든 어떤 기술을 배우든 반드시 먼저 하는 게 뭐냐면은 다른 사람들의 작업물을 해체 분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학부 때 실용음악 전공이었잖아요. 실용음악 전공이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곡들을 해체하고 분석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코드를 어떻게 썼고 편곡을 어떻게 했고 그 다음에 내가 더 나은 대안을 만들기도 해보고 비평해 보기도 해보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게 너무너무 당연한 거예요. 이건 실용음악뿐만 아니라 뭐 할까요? 뭐 운동, 건축이 되었든 그러니까 모든 기술 학문 분야에서 상식적으로 다 하고 있는 게 바로 이 해체와 분석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목회자들, 신학생들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설교 해체 분석을 안 해요. 이게 정말 큰 문제예요. 왜냐면 이제 그런 것 때문이겠죠. 어떤 시선 때문에 이제 설교를 절대시화하는 실수. 그렇다 보니까 만약에 누군가 설교를 분석한다? 저런 교만한 자식.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야지. 하여튼 머리만 굵어가지고 어디 하나님의 말씀을 평가하고 어쩌고. 자, 근데 이런 생각들은 잘못되었죠. 우리가 절대시할 것은 성경이지 설교가 아닙니다. 설교는 우리에게 절대시 되고 있는 성경을 해석한 결과물이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시할 만한 대상이 아닌 거죠. 다른 사람들의 작업물을 해체 분석을 안 하다 보니까 그 결과물은 뭐예요? 당연히 직업적 전문성의 하락으로 이어지죠.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그 종종 했던 비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설교자들의 신뢰도 무엇보다 낫다? 김밥집보다 낫다. 자주 한 얘기니까 또 한번 얘기해보자면은 자, 어떤 외국인이 한국에 왔어요. 그래가지고 나한테 전화를 하는 거야. 수상진, 나 지금 한국 왔어. 나 그 한국의 김밥 그걸 먹어보고 싶은데 어디 가면 돼? 그럼 제가 뭐라고 할까요? 그냥 그 동네 김밥집 아무 데나 가면 돼. 뭐 김밥 천국 그런 거 있을 거야. 아무 데나 가서 먹어. 이렇게 얘기하겠죠. 자,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한테 목사님, 제가 교회를 한번 다녀보고 싶어가지고요. 어디를 가보면은 좀 그런 올바른 말씀, 좋은 설교 들을 수 있을까요? 네, 그냥 근처에 있는 교회 아무데나 가세요 라고 말할 수 없겠죠. 김밥집은 아무데나 추천할 수 있어요. 하지만 교회는 아무데나 추천 못해. 왜 그럴까요? 설교자들의 직업적 전문성, 즉 설교 능력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10년간 김밥집 하면 김밥을 잘 만들 수밖에 없는데 10년간 설교해도 설교 실력이 바닥일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뭐 피드백도 받지 않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좀 그 중에 하나가 타인의 설교를 해체 분석할 줄 모른다. 이것도 굉장히 큰 원인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렇다 보니까 설교를 해체 분석하는 이론들이 몇 가지가 있지만 좀 뭐랄까, 제가 봤을 때는 좀 너무 모호하거나 어렵거나 그 광범위하게 적용하기 어려운 이론들이 많아요. 뭐 로고스, 파토스, 뭐 에토스 이렇게 분석하고 뭐 하여튼 뭐 되게 복잡하게 좀 해가지고 별로 그렇게 도움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정말 설교를 해체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제가 하나 제안하려고 해요. 참고로 이건 제가 나중에 신학생을 위한 닥치고 글쓰기, 이제 이거를 옛날에 하다 말았었는데 언젠간 다시 할 거거든요. 이 내용 중에 들어갈 내용인데 좀 미리 예습하신다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되겠어요. 자, 저는요 설교를 분석할 때 어떻게 분석할 걸 제안하고 싶냐면요, 언어적 관점에서 분석할 걸 제안하고 싶어요. 왜냐면요, 설교를 결국 분석하다 보면은 설교는 그렇게 대단하고 영적인 작업이 아니에요. 다양한 언어 활동을 거쳐서 탄생하는 결과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 엄청 영적이고 뭐 하나님의 언어를 받아서 솔직히 그렇게 설교 준비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설교 준비했으면 어떻게 강나서 그렇게 개소리들이 많겠어요. 결국 이거는 개개인들의 노력이 모인 결과물인데 어떤 노력이 모인 것이냐? 다양한 언어 활동을 거쳐서 탄생한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어떤 활동을 거쳤을까요? 우리는 먼저 말씀을 읽었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읽음으로써 얻은 메시지를 글로 썼고 그 다음에 그것을 사람들 앞에 말하죠. 즉 읽기, 쓰기, 말하기의 과정을 거쳐서
설교가 탄생합니다. 자, 그러면은 설교를 분석할 때 어떻게 분석하면 돼요? 읽기, 쓰기, 말하기 관점으로 분석하면 돼요. 그러면 끝나요. 이게 약간 초등학교 때 배웠던 교과목 이름이기도 하다 보니까 이거 되게 만만하게 보는 경향이 있는데, 아니요, 제가 봤을 땐 이렇게 분석할 때 가장 좋아요. 제 생각엔. 그래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읽기는 뭘 말하느냐? 얼마나 우리의 근거가 되는 성경을 제대로 읽었나? 그러니까 성경의 뜻을 올바로 읽었나, 맥락에 근거한 이해를 했나, 틀린 해석하지 않았나, 그리고 그것을 읽고서 얼마나 제대로 된 메시지를 추출했나, 그것을 읽고서. 그러니까 읽기 능력, 독해력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즉 설교의 건전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쓰기는 뭐냐? 자, 여기서 메시지를 추출했어요. 그러면은 이 메시지가 잘 들릴 수 있게 그걸 구성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들이 얼마나 알아듣기 쉬웠고 잘 알아들을 수 있었고 혹시나 다른 길로 빠지진 않았는지, 즉 얼마나 전달력 있게 내용을 구성했느냐, 즉 설교의 명료성, 설교의 명료성과 관련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설교를 듣고 나가서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다, 저자의 의도가 무엇인지 알겠고 그것이 효과적으로 전달되었다, 이 명료성과 관련된 것을 평가하는 게 바로 이 쓰기예요. 자, 그 다음에 말하기는 무엇이냐? 이 결과물로 나타난 것들을 대중 앞에서 말을 할 때 그때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 즉 설교가 실제 들려지는 현장에서 나타나는 모든 요소들을 평가 분석하는 거예요. 즉 설교의 전달력을 평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읽기, 쓰기, 말하기 분석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실제 예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가 만약에 어떤 가상의 설교를 들었어. 자, 그럼 그걸 이렇게 분석하는 거예요. 일단은 읽기, 쓰기, 말하기. 그래서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10점 만점을 해볼게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의 설교 좋았다. 읽기는 8점. 본문과 연관된 메시지를 잘 추출했다. 그리고 본문의 문화적 맥락을 잘 고려해서 성도들이 모를 수 있는 부분을 잘 추출해 주었다. 자, 근데 쓰긴 좀 아쉬웠다. 뭐 예를 들면 한 5점. 한 설교 안에 지나치게 많은 주장이 들어있어 내용을 오래 기억하기 어려웠다. 그래도 주장과 근거를 잘 배치하고 새로운 주장이 등장할 때 두 가지식으로 이야기를 시작해서 이야기가 명료하긴 했다. 자, 그 다음 말하기. 되게 별로였어. 예를 들면 말이 너무 느렸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5절입니다. 자, 누가 만약에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내용이 좋아도 듣기 힘들겠어. 뭐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 자꾸 중간에 쩝쩝거리셨다. 바울이 고린도 백성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쓰게 된, 얼마나 짜증나 이거 들을 때. 이런 거 거슬리죠. 아니면 뭐 PPT를 활용할 때 좀 적절하지 않은 이미지를 활용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것도 평가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막 만든 건데 이런 식으로 해체해서 분석하는 능력이 필요해요. 그러고 나면은 어떤 설교를 들었을 때 좋은 점과 나쁜 점을 분리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설교를 분석하더라도 많이들 실수하는 게 뭐냐면은 너무 이제 양분화해서 분석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설교는 좋아, 어떤 설교는 별로야. 그래서 좋다는 설교들을 너무 불필요하게 다 따라하고, 그리고 별로라고 하는 설교를 너무 불필요하게 다 갖다 버리고. 근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분석을 하면은 어떤 설교가 되었든 비판할 점이 있고 어떤 설교가 되었든 본받을 점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내가 조금 더 내 설교 작성에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재료를 많이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읽기, 쓰기, 말하기 관점으로 설교를 분석해 보세요. 이거 진짜 많이 하길 추천드려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보고 계신 뭐 신학생 목회자분 있으시다고 한다면은 이제 뭐 집에서 전국의 설교 다 들어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뭐 유명한 설교 몇 개 해가지고 분석해 보세요. 읽기 관점에서, 쓰기 관점에서, 말하기 관점에서. 그러고 나면은 진짜 그런 되게 심도 있는 분석이 가능할 거예요. 예를 들면 무조건 난 이찬수 목사님 좋아, 이찬수 목사님 다 따라할 거야, 이게 아니라 본문을 해석할 때는 누구 목사님, 이것을
글로 구성하는 관점에서 누구 목사님? 사람들 앞에서 말할 때 쇼맨십, 뭐 손을 사용한다든가 개그를 칠 때 표정이라든가 이것은 누구 목사님? 이런 식으로 굉장히 심도 있는 분석이 가능해서 자기의 재료를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 오케이? 이거 너무 좀 이렇게 소수의 구독자를 위한 내용이었어가지고 재미가 없었을 수 있겠는데 어이구 51명이나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또 좀 쉬었다 가볼게요. 예화는 어떻게 구성하면 좋나요? 예화? 전 제일 좋은 건 예화는 만드세요. 만드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거죠. 그러니까 예화가 필요한 경우가 그거잖아요. 원래 이야기가 좀 어려워서 쉬운 개념으로 재설명하는 게 바로 그게 예화잖아요. 원래 이야기가 이거야. 그거 성육신. 애들한테 성육신 설명하고 싶어. 근데 여기 이 중에서도 중요한 개념, 그러니까 성육신에서 다양한 우리가 개념들을 볼 수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 애들이 성육신에서 이걸 느끼면 좋겠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땅에 내려온 사건이야. 그러니까 엄청 높은 분이 말도 안 되게 이 땅에 이 정말 하찮은 데에 오신 사건인 거지. 이걸 설명하고 싶어. 그래서 내가 설명하고자 하는 개념이 뭐냐면은 낮아지신 하나님을 보이고 싶어. 그러니까 어떤 상위의 개념이 하위의 개념이 되었다. 이제 요거를 따고 싶은 거야. 그러면은 이제 요걸 보는 거죠. 요거. 상위의 개념이 하위의 개념으로 갔다. 내 대상 청중들이 가장 와닿게 느낄 수 있는 상위의 개념이 뭘까? 그럼 예를 들면 이렇게 해볼게요. 만약에 그 청중이 시골 어르신이야. 시골 어르신들의 상위 개념은 뭐겠어요? 어르신들은 보통 높은 사람 좋아하니까 영화는 있잖아요. 이 성육신이라는 것은 뭐처럼 말할 수 있냐면은 우리 마을에 대통령이 옮겨. 대통령이 왔는데 오면서 막 그 차 끌고 의전하고 그러고 온 게 아니라 뭘 타고 왔냐면은 옆집 할아버지 경운기 타고 오는겨. 그 뒤에 덜덜덜덜덜 타고서. 그나마도 뒤에 막 그 더러운 거 아직 여물도 안 치워가지고 막 그 소똥 남아있는 거 거기에 쭈그려 앉아가지고 오는겨. 그러면 그걸 보고서 우리가 가만할 수 있겠어요? 아니 세상에 어떻게 귀하신 분이 여길 이러고 오셔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신 게 그런 거란겨. 예수님이 오신 게 원래는 이 땅에 오실 분이 아니었어. 오셨어도 구름 타고 그러고 와야지. 세상에 그 더러운 데 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르게 얘기해 볼까요? 예를 들면 청중이 중고등학생. 얘네가 봤을 때 상위 개념이 뭐야? 상위 개념이 예를 들면 롤 프로게이머. 롤 챌린저야. 네가 롤 챌린저야. 롤 챌린저여가지고 프로팀에 들어갔어. 프로팀에 들어가 있는데 명절이라고 집에 사촌 동생이 막 온 거야. 와가지고 얘네가 사촌 형이니까 형 나랑 같이 랭 띄워줘. 너 티 어딘데? 나 아이언이야. 그러면 걔를 위해서 사랑하니까 같이 띄워줄 수 있겠지. 이게 바로 성육신이야. 내가 챌린저지만 이 하찮은 아이들을 위해서 사랑하니까 같이 가가지고 얘네들의 똥을 다 닦아주는 것처럼 예수님도 원래 이 땅에 계실 분이 아니었어. 이런 식으로 이 개념을 먼저 추출한 다음에 이 개념을 청중들이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와닿는 개념들과 결합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바로 예화인 거죠. 그래서 예화는 굳이 실제는 예화 갖다 쓸 필요 없어요. 그냥 지금처럼 이해를 돕기 위한 게 예화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냥 만드시는 게 제일 좋아요.